미국 CDC에서 폭염 행동 요령을 내놓았습니다. 폭염이라고 하면 아주 특별한 어떤 기상이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폭염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더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앞으로 지구는 점점 더 더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CDC에서 폭염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관리하고, 그리고 행동 지침까지 내놓게 된 것이죠. 미국에서는 매년 700명 이상이 극심한 더위 때문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동 요령은 몸을 시원하게 유지하고 체내의 수분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여름에 더우면서 습도까지 높은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성이 더 커지는 것이죠.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열 방출, 이것을 제대로 못 해낸다, 그런 겁니다. 첫 번째, 행동 요령입니다. 폭염에 에어컨은 필수품이다. 우리는 에어컨 아니면 선풍기, 에어컨 아니면 선풍기 몇 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기온이 32.2도, 섭씨 32.2도를 넘게 되면 선풍기로는 폭염으로 인한 신체의 위험성, 이 폭염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CDC는 최대한 에어컨이 완비된 건물 안에 머물러야 한다. 폭염에 선풍기를 주요 냉방기기로 사용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어컨은 이러한 극심한 더위로 인한 질병, 또 극심한 더위로 인한 사망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리고 심지어 에어컨이 없다 하더라도 에어컨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하루에 단 몇 시간만 보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에어컨이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 몇 시간이라도 에어컨이 있는 곳에 가서 열을 식히면 그것이 더위로 인해서 사람이 생명을 잃는다든지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집에 에어컨이 없다면 쇼핑몰이나 또 공공도서관, 이런 곳에 가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실정은 공공도서관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 문을 닫아 걸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로서 갈 수 있는 것은 쇼핑몰, 그리고 공공시설, 또 지하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 미국 CDC의 지침에 따르면 특히 연령이 65세 이상인 사람, 그리고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 허약한 사람, 그리고 비만한 사람, 이런 사람인 경우에는 과도한 더위, 다시 말해서 한 32.2도를 넘는 그런 때에는 반드시 에어컨이 있는 시설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미국 CDC의 폭염 행동 요령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건물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한다. 이런 겁니다. 물론 직장에 있든지 이런 경우에는 건물 밖으로 안 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좀 자유롭게 활동하는, 자유롭게 근무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로 가정을 중심으로 머무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것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언제 밖에 나가면 안 되는가? 그것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실외 활동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에서 그 소개를 하는 그 국민재난안전포털 같은 곳에서는 12시부터 5시 그리고 특히 오후 2시에서 5시 정도 이 시간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낮잠을 자든지 휴식을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CDC의 경우에도 이 시간에는 작업을 야외에서 하는 작업은 특히 멈추어야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은 신중하게 계획을 해서 아침과 저녁 시간 이렇게 가장 시원한 시간에만 야외 활동을 하는 그런 것으로 생활을 관리하고 그리고 혹시 이러한 낮 시간에 건물 밖에 나가게 되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햇빛이 비치지 않는 그늘을 찾아서 이동을 하고 그리고 또 수시로 그늘진 곳에서 자주 휴식을 취해야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CDC의 폭염 행동 요령 세 번째입니다. 집안의 온도를 낮게 유지한다. 이러면 에어컨을 세게 틀라는 이야기인가? 그럴 수 있는데 냉방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에어컨을 가동할 경우에 시원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재난 관리를 하는 곳에서는 실외와 실내의 온도차가 10도 이상 나게 되면 오히려 또 냉방병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집안의 온도를 낮게 유지한다. 어떻게 하는가? 불을 사용하는 요리를 줄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집 안에서 불을 사용해서 요리를 많이 하죠. 그런데 다른 나라는 우리처럼 많이 하지는 않는데도 불을 사용하는 요리를 줄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븐이나 스토브를 사용하는 것을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직접 가스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죠. 명심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커튼으로 햇빛을 차단한다. 그래서 낮에도 암막 커튼이라든지 또 단열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햇빛을 차단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습도가 높지 않은 날에는 창문이라든지 벽이라든지 이런 데 물을 뿌려서 좀 식혀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환기입니다. 맞바람이 불도록 창문과 출입문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미국 CDC의 폭염 행동 요령 4번째입니다. 열을 식혀서 정상 체온을 유지한다. 우리는 더우면 당연히 덥다고 생각을 하죠. 체온이 올라간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폭염이 건강을 해치고 심지어 폭염 때문에 생명까지 잃는 것은 정상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으로 평소보다 물을 더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무조건 얼마나 마신다가 아니고 자기가 평소 마시던 것보다 더 좀 많이 늘려서 마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준이 좀 명확해질 겁니다. 갈증이 생겼을 때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 챙겨서 마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이럴 때는 스포츠 음료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온 음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무슨 포카리 스웨트 게토레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스포츠 음료를 마셔서 부족해진 그런 것들을 보충을 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때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스포츠 음료를 누구나 마셔서 되는 게 아니고 저염식, 염분이 적은 저염식을 한다든지 당뇨병, 고혈압, 또 만성질환이 있을 때는 이 스포츠 음료를 마시기 전에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만일 의사가 물을 어느 정도 이상 마시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질병이나 이런 것이 있죠. 그럴 때도 의사와 먼저 상담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한다. 이때 시원한 물은 반드시 냉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몸이 적응을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당사자가 시원하다 느끼는 정도, 그러한 온도의 물을 의미합니다. 물을 마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더울 때는 음료를 많이 마시죠. 여기에서는 음식도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열을 식혀서 정상 체온을 유지하려고 할 때 뜨거운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과식, 많이 먹는 것도 피해야 한다. 이 두 가지의 경우에 체온을 올리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음료를 보게 되면 설탕이 많이 든 음료, 그리고 알코올 음료, 이런 것을 마시게 되면 체액 손실이 더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페인 음료, 탄산 음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녹차 같은 이런 종류도 카페인 음료로 봐야 하겠죠. 더 많이 들어있다고도 하고 이런 것은 피해야 한다. 그 다음에 너무 찬 음료. 더우면은 얼음이 들어있는 그런 음료를 찾게 되는데 너무 찬 음료는 위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CDC의 폭염 행동 요령 5번째입니다. 이제는
집 밖에서 정상 체온을 유지한다 하는 항목입니다. 집 안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집 밖에서라고 한 것은 이제 여기에 남들과 같이 생활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옷은 꽉 맞는 옷이 좋지 않다. 헐렁하고 가벼운 옷을 입는데 옷 색깔까지도 정하고 있습니다. 밝은색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검거나 하여튼 그 열을 흡수하는 것을 피하라는 뜻으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천천히 움직이고 활동 속도를 조절한다. 우리 국민들은 대담해서 그까지 더위쯤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사람의 몸은 그렇게 아주 강하거나 그렇게 막 용감하게 밀어붙여서 되는 그런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 밖에 나오게 되면은 처음에 아주 천천히 움직여라. 그리고 조금 적응이 된 다음에 속도를 좀 빠르게 그렇게 움직여야 한다.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지시를 하고 있죠. 그러나 반드시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항목, 이것이 참 중요한데, 지금 이 아주 더운 계절에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이 방역만 중심으로 해서 마스크를 계속 쓰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런데 이제 선택의 기로에 쓴 것이죠. 폭염 때문에 뇌세포가 망가져서 죽을 것인가, 마스크를 벗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건강에 그 지장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나은 것인가, 이런 상황이 되는데, 미국 CDC는 이렇게 과도하게 더운, 앞에서 볼 때는 섭씨 32.2도, 그런데 우리나라 기준도 한 32도밖에 안 되죠. 이런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벗는다, 이렇게 지침을 내놨습니다. 실내에서야 알아서 하면 되겠죠. 가정에서는. 그리고 가정이 아니라 실내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 CDC에서 마스크를 벗어라 라고 한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벗어라 하는 것은 아니죠. 실외에서, 건물 밖에서, 그러니까 트여 있어서 공기가 막혀 있지 않은 그런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6피트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마스크를 벗어라,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6피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센티미터로 환산을 하면 180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6피트 거리 유지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원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 두는 것이 6피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이 6피트라고 하는 것을 자로 재서 6피트가 아니고 어느 정도의 거리인가 하는 것을 대단히 여러 가지 생활 속에 그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인용 자전거 있죠. 예전에 뒤에다가 이렇게 짐 싣는 칸이 하나 붙어 있는 것 같은 옛날 시골에서 시골 아저씨가
타고 가던 자전거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 성인용 자전거 한 대를 사이에 둔 것만큼 떨어지면 됩니다. 6피트. 그 다음에 이제 성인 남자, 보통 키가 보통 어느 정도 된다고 할까? 한 170, 180 된다고 하겠죠. 이 성인 남자가 양팔을 쫙 폈을 때 그 정도 거리를 두면 된다. 그리고 육교를 올라가는 그 계단을 가지고 설명할 때는 뒤에 가는 사람과 앞에 가는 사람 사이에 계단 8개만큼 틈이 있는 그 정도 거리면 6피트다. 그리고 마트에 갔을 때 우리가 카트를 끌고 다니죠. 이 카트를 우리가 한 대 놓고 뒤에다가 또 한 대 놓고 딱 붙여놨을 때 이 카트 2개가 있는 것만큼 떨어지면 6피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폭염 상황에서 실외에서 이와 같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와 같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있게 되면 마스크를 벗는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가 밖에서 생활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과 이렇게 간격을 유지하게 되면 마스크를 벗고 자유스럽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안내하고 있지 않은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움직여도 될 것으로 봅니다. 미국 CDC의 행동 요령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폭염 속에서도 건강을 유지하고 그리고 좀 더 활발하게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자 하는 그런 행동 요령이니까 잘 알아두고 또 우리가 이것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